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무려 23%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매일같이 중국과 미국 전체 인구가 하루에 한 번은 페이스북을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와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매일같이 방문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가 크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무료로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서 캡처 알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에 광고를 내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용자에게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광고를 타겟팅하는 방식도 선택하여 페이스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는 나이, 성별, 국가, 관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주에게도 개인정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광고주들은 광고 타겟팅 옵션을 선택하고 페이스북은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적절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고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 판매 행위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수입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디지털 광고입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매출은 광고 98%, 기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의 대부분은 페이퍼 클릭, 즉 클릭당 유료 광고로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는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페이스북을 매일 사용하는 이용자 수 규모를 감안해보면 많게는 수십억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어 광고주가 페이스북에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광고주들은 그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페이스북의 광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 페이스북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큘러스 가상현실 헤드셋과 앱입니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은 23억 달러의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으며 오큘러스는 소비자를 위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든 기업으로 대표 제품으로는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 고, 그리고 최근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가 있습니다. 오큘러스 헤드셋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페이스북은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돈을 벌게 되며 오큘러스 헤드셋에서 사용할 앱과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차지하는 전체 매출 중 오큘러스의 기여도는 광고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확히 얼마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광고의 수입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큘러스는 현재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으며 향후 유행할 수 있는 증강현실 헤드셋도 개발 중에 있고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처럼 오큘러스의 마켓도 동종 앱스토어처럼 큰 수익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업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페이스북 포털 스마트 비디오 통신 장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포털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비디오 통신 장치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기들입니다. 상대방과 화상 채팅을 하며 방 안에서 움직일 때 본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닐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페이스북 포털 기기에는 아마존 알렉사 스마트홈 어시스턴트도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홈 기기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날씨, 뉴스 같은 정보 문의부터 집안 조명 제어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높은 제품이기도 하죠. 페이스북은 포털 기기 판매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페이스북 전체 매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화상 채팅을 통해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포털 기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 제품 평가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및 디지털 통합 페이스북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근 페이스북 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고 페이스북 페이 앱에 다양한 결제 기능을 탑재해 앞으로는 현금 송금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페이스북은 향후 글로벌 결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런칭한다는 계획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브라 사용으로 수수료 없이 즉시 전 세계 어디에든 돈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융 분야의 지불 수단의 발전은 향후 페이스북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가능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전자상거래 부분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큰 성장 분야 중 하나는 이커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타겟팅된 광고에 의해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발견된 상품을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 분야에서 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은 이미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많은 브랜드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미국에서 인스타그램 체크아웃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일부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소셜 플랫폼에서 발견되는 상품 링크는 80.4%가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고, 그중 78%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매할 상품을 찾게 된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페이스북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결제 분야와 함께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의 또 다른 미래 수익 창출 기회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사용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메시징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많은 웹사이트들은 현재 고객들이 직접 상점 또는 판매처 고객센터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위젯을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메일과 메신저의 효과를 잘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그 연락을 열어볼 확률은 이메일보다 메신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메일보다는 쪽지를 더 많이 열어보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또한 기존 플랫폼 화면에서 보여주던 광고를 이제는 메신저 안에 삽입함으로써 그 노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향후 이러한 기능들을 유료화 및 수익 창출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경험치를 제고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을 옵션으로 기업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기업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해주는 워크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슬랙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경쟁에 있기도 합니다. 워크플레이스는 2020년 11월 기준 스타벅스,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 및 300만 명 이상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도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겠죠. 페이스북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약 56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현금 보유를 통해 이자 수익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의 투자 및 M&A가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잉여 현금 대부분을 채권이나 머니마켓 펀드 등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에 826밀리언 달러의 이자 및 기타 수익을 벌었는데, 이는 대부분 방대한 현금 보유량에 대한 이자 지급액입니다. 이자 수익 규모는 2019년에 1042밀리언 달러로 전체 광고의 수익에 버금가는 액수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스왑 방식의 분석인 강점, 약점, 기회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를 간략히 보더라도 페이스북에게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어필되는 브랜드와 탄탄한 사업 모델의 구비의 강점은 있지만, 매출의 98% 이상이 광고라는 단일 수입 창구로 쏠려 있는 점은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아킬레스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독점 규제 심화 가능성, 틱톡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등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게 특화된 마케팅 방식은 광고주들이 절대 무시 못할 큰 경쟁력인 만큼 상당 기간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지속될 전망이며, 앞서 다루었던 가상, 증강현실 마켓의 확장,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 부분으로의 확대 등 전체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기회 요인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수혜를 보게 되는 광고 중심의 기업이며, 구글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이 2017년 기성 TV 광고 시장을 넘어선 이후 그 성장의 속도가 앞으로 더 붙는 양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TV보다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디어를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 못하실 겁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TV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진 않나요?
광고 매출로 사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업체인 트위터와 비교를 해도 페이스북의 절대적 우위 추세가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2020년 6월 페이스북이 유해 컨텐츠 확산 방지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광범위한 광고 거부 캠페인이 향후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듯 사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저항은 계속 확대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페이스북이 깊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이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맞서 소셜미디어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합의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고 있자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며 페이스북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헤드셋 메이커 오큘러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록 페이스북이 현재 광고로 대부분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결제, 전자상거래, 기타 서비스들이 상당한 수익 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기업 확장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수십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